은퇴 후 웃는 사람 vs 후회하는 사람. 60세 전 이것을 버렸는가로 갈린다.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커피 한잔하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안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할 때는 은퇴하면 자유다 라고 믿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자유보다 공허함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런데요, 웃으며 은퇴한 사람들과 후회하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돈, 건강, 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집착을 버렸는가 아니면 끌고 갔는가입니다. 1. 첫 번째 사례, 직함을 버리지 못한 남자. 35년 공무원 김 과장의 이야기. 김 과장님 가명 63세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며 이제 진짜 인생 즐기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퇴직 후 2달쯤 지났을 때 부인은 말했답니다. 당신은 은퇴한 게 아니라 그냥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를 여전히 김 과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직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자 정체성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6개월 만에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말이 이랬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직 은퇴를 못하셨네요.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직장에서 나오는 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날이라는 걸요. 그 후 그는 주민센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찾은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퇴직이 끝이 아니라 나의 2번째 사회생활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2. 두 번째 사례, 돈에 집착한 사람 vs 시간에 투자한 사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동갑내기, 둘 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한 사람은 퇴직금을 최대한 불리겠다고 부동산 투자, 주식, 코인까지 손댔습니다. 하루 종일 경제 뉴스에 매달렸죠. 반면 다른 친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돈보다 시간을 벌겠다. 그는 퇴직 전부터 요리, 사진, 봉사활동 같은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돈에 집착했던 친구는 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시세 떨어지면 잠도 못 잤어요. 내 노후가 망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정작 노후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간에 투자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고 지인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결국 둘의 인생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벌었지만 불안을 샀고, 한 사람은 수입은 줄었지만 평안을 얻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가족에게서도 독립하지 못한 아내. 은퇴 후 후회하는 사람 중엔 꼭 일하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박 여사 61세는 남편의 은퇴 후 갑자기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하네요. 그녀는 늘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출근시키고 명절 준비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다 독립하고 남편도 집에 있는 은퇴자. 그녀 자신은 정작 나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하루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할 때야. 그 말을 듣고 박 여사는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식, 배우자, 직장,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4.
은퇴 전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집착.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직함에 대한 집착. 퇴직 후에도 나는 과장 출신이다, 나는 교사였다는 식의 정체성에 머무르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직함은 사회가 준 옷일 뿐이에요. 은퇴는 그 옷을 벗고 진짜 나를 입는 순간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면 마음이 늘 부족해집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관계에 대한 의존. 은퇴 후 외로움 때문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관계는 함께하는 것이지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된 개인일수록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5. 60세 전에 버림을 연습하라.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서서히 준비하고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퇴직 5년 전부터는 일외의 취미 하나 만들기, 하루 중 나만의 시간 1시간 확보하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기, 이 3가지를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자랍니다. 6. 웃는 은퇴자를 위한 마음가짐 3가지. 1.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평생 가족, 조직,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한다. 직장만이 사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원봉사, 마을활동, 취미 강좌 등 내 경험을 나눌 자리가 여전히 많아요. 3. 작은 행복에 만족한다. 은퇴 후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이런 순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웃는 사람이 됩니다. 7.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60세 전에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한 사람은 은퇴 후에 더 단단해집니다. 김 과장은 직함을 버리고 봉사자로, 그 친구는 돈의 불안 대신 시간을 얻은 사람으로, 박 여사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진짜 자신을 찾은 사람으로 이제는 모두 웃는 은퇴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 이막의 열쇠는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짐이 아니라 여백이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그게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